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에 비해서는 진짜 일반 국제 보편사회, 특히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중국에 대해서 할 말을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극히 정상적인 어떤 국가 원수로 다가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정말 저는 이번 국빈 방문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은 기분이 좋은 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총 지금 69억 불, 이제 조금 전까지 투자 유치를 이제 MOU를 했고, 그게 이제 뭐 금액으로는 뭐 8조 정도 됩니다만은 투자 액수도 액수지만 투자의 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좀 전에 넷플릭스도 이야기했지만 반도체라든지 청정 수소라든지 이런 어떤 최첨단 분야의 미국 기업들의 어떤 투자 유치 약속을 받았고, 또한 비즈니스 라운드 미팅을 통해서 미국의 세계 최정상 기업들과 이렇게 인간적인 어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산업을 위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를 지금 현재 거두고 있다. 그리고 안보적인 면에서도 아마 이번에 가서는 사실은 나토식 핵 공유에 버금가는 그런 어떤 안보적인 장치를 문서상으로 명백하게 아마 할 거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안보 안전적인 면에서는 획기적인 저는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국형 핵 공유가 이제 성문화가 된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북한이 핵을 쏠 경우 미국이 직접 이제 북한의 본토에다가 이제 핵으로 보복을 해주겠다는 내용이 이제 명문화로서 담긴다고 하는데, 그런다면 최근에 이런 연이연이 북한의 도발로 불안하던 국민들이 뭐 자체적인 핵무장을 그동안 이제 좀 이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다 현실적이면서도 또 효과적인 이런 방안이 이번에 담긴다면 또 그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북한이 화성 18형 ICBM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이 굉장히 이제는 사실상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핵 실험 그리고 핵 소형화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ICBM이라는 발사체 이제 끝났고, 이제 그동안 이제 발사체에서 가장 아직까지 북한이 확보를 못한 것이 소위 말하는 고체 연료인데, 이 고체 연료가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지금 핵 무력은 이제 정점에 올랐고, 이 핵 위협은 정말 이제 눈앞에 다가온 엄청난 위협인데, 사실 우리가 전술핵을 우리나라에서 보유하기는 굉장히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술핵을 들여오는 순간 우리가 이제 NPT에서 탈퇴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국제 제재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이 치러야 될 비용도 만만치 않은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전술핵을 대한민국의 농업과 사실상 다름없는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동안 나토식 핵 공유가 계속 꾸준히 이제 주장되어 왔었고, 이번에 그런 어떤 주장들이 이제 문서화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미국이 어떻게 개입할 것이냐. 지금도 보면 우리가 이제 1993년도에 미국하고 맺은 한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우리가 전쟁을 치르면은 미국이 자동 개입하게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자동 개입하는 조항에 이제는 핵이 이제 자동 개입하게 되는 거죠. 단순히 미국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또 중요한 개념이 북한 핵 개발 억제 전략이라고 합니다. 핵 개발 억제. 이건 뭐냐면 핵만 미국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어떤 그 국방 전력 그리고 안보 자산 이런 것까지도 같이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공유하고 북한의 핵 무력, 핵 위협에 대해서 대응한다, 이런 어떤 개념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안전 안보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좀 방송으로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이런 얘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 이것이 현실적이다, 아니 비현실적이다, 아니면 뭐 이런 요구도 좀 받아와라.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그렇습니다. 있었으면 그런 게 생산적이고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건 뭐 뭐지 뭐 말꼬리 잡고 무릎을 뭐 예. 많이 예.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뭐 1시간 동안 떠들고 네. 있는 참 그거는 국민들의 세금 너무 아까운 그런 순간이라고도 생각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정치 얘기를 좀 들어봤으니까 국내 정치로 한번 가서 네. 이제 뭐 내일부터인가요? 이 쌍특검 네. 논의가 이제 오간다고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내일 2시에 본회의에 예. 민주당이 지금 이제 그 상정할 법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소위 말해서 쌍특검, 간호법, 예. 또 의료인 면허 박탈법, 네. 이태원 참사, 예. 뭐 조사 특별법, 그다음에 노란봉투법. 이 중에서 뭐 노란봉투법이 내일 올라올지 아니면 5월달에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이 지금 줄줄이 지금 내일 있습니다. 정치적인 좀 이슈들이네요. 굉장히 정치적이고 굉장히 논란이 많고 예. 특히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법들이 많습니다. 예. 국회 정상적인 일정으로 올라온 게 아닙니다. 국회 정상적인 일정은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법사위에서 통과돼서 네. 이제 본회의에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네. 이번에는 해당 상임위도 아니고 법사위도 아니고 그냥 국회 소위 말해서 직해부 소위 말 그걸 이제 패스트트랙 네. 법안이라는 예.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이제 본회의에 쌍특검 법안이 이제 올라오게 되는 법사를 겁니다. 통과하는 거죠.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패스트트랙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 국회의원 5분에서 한 180석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180석. 예. 180석 동의를 먼저 받고 네. 그럼 이건 패스트트랙을 태우자고 해서 예. 하면 다시 이제 그걸 이제 찬반을 물어서 과반 이상이면 이제 예. 통과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뭐 정의당까지도 합세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대통령 거부권까지도 올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국회는 통과될 가능성이 예. 뭐 99.9%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에서는 단독 강행법은 무조건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라고 이게 그 이전에 발언하셨는데 그럼 네. 이번 이런 쌍특검이나 이러한 좀 법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이제 좀 예정이 되어 있을까요? 예, 저희 뭐 당에서는 이미 이제 대통령에게 이제 거부권 건의 행사도 했는데 예. 뭐 건의도 했습니다만은 젊은 시각 여러분께서 잘 아신 것처럼 일단 쌍특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네. 50억 클럽 그리고 김건희에서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양쪽 다 이제 특검을 하자 뭐 이게 이제 쌍특검입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 당의 생각은 50억 클럽은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민주당과 정의당 안으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건은 이건 말도 안 된다. 네. 이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건은 이미 문재인 정부 네. 시절에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고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하면서 2년 동안 탈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이죠. 근데 특검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이거는 다분히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한 정치적인 어떤 수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의당도 반대를 했는데 네. 결국 이제 정의당이 쌍특검에 찬성한 게 정의당이 밀고 있는 노란봉투법을 민주당이 동의를 받기 위해서 결국 이제 야합을 하는 통에 정의당도 쌍특검에 지금 찬성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50억 클럽은 저희들도 50억 클럽에 대해서 특검은 저희도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일단 크게 보면은 일단은 특검의 주체인데 지금 특검 선정을 정의당이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문제는 뭐냐면은 이 법의 내용인데 이 특검,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가 뭐 대장동이라든지 뭐 백현동이라든지 쌍방울 이런 사항
플러스 또 인지, 특검이 하다가 인지되는 것까지 포함을 시키면서 또 여기다가 이 관련된 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관련된 수사.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지금 대장동이라든지 관련된 모든 사항들, 특히 이재명 대표 모든 사항들이 기존의 검찰에서 전부 다 특검으로 간단 말입니다. 함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를 받아야 될 이재명 대표가 쉽게 말해서 이제 검찰 수사를 안 받고 이제 특검으로 네. 간다 이거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된다. 검찰 수사는 올 스탑된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쌍특검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반대한다. 뭐 그렇게 이제 입장을 좀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쌍특검을 이렇게 무리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또 최근에 이런 송영길 대표의 돈봉투 사건과도 또 연관이 있겠네요. 영향이 있죠. 결국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이제 국민의 시선을 네. 돌리고 이제 물타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건데 저는 이제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위해서 지금 어떤 전략을 갖고 나오냐면은 네. 해당 계층들에 대해서 필요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그런 어떤 법안을 막 만들어내고 예. 입법 폭주를 하면서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자꾸 행사를 하면은 그렇군요. 결국은 네. 대통령에게 부담감을 주고 또 자기 네. 지지층은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이런 어떤 소위 말해서 총선 지지층용으로 지금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쌍특검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간호법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저희 당에서 그 노력을 해서 간호사 단체와 의사 단체 내지는 다른 13개 보건의료단체들하고 굉장히 지금 이제 타협안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네. 지금 민주당은 기존 간호법에서 한 발자국도 안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료 직역 간의 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이 문제를 보기보다는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대로 그냥 밀어붙이는. 그럼 민주당이 그분들의 입장을 뭐 들어준다는 게 아니라 예. 그걸 통해서 네. 결국엔 뭐 갈라치기. 그렇죠. 갈라치기 하고 예. 뭐 이걸 통해서 이제 지금 많은 의료단체들이 이 법이 통과되면 이제 병원을 문을 클로즈한다 하면 결국 네. 이제 보건 의료 현장을 혼란시켜서 네. 결국은 이 책임이 결국은 집권 여당 윤석열 정부한테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만약 이런 어떤 네. 비판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결국에 그러면 뭐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거부권 행사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이러한 이 계층에 속한 분들은 대통령이 우리의 이런 뭐 앞길을 막은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생각을 할 거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이 결국 민주당의 뭐 차기 총선에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그런 전략을 지금 갖고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그 거부권 행사된 양국관리법만 하더라도 네. 사실 양국관리법 농민들 그 쌀농사를 지은 농민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농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들 철저한 어떤 네. 입장만 주장함으로써 이 총선에 유리한 예. 그런 어떤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 정도 법이 아니고 네. 앞으로도 줄줄이 많은 문제가 많은 법들을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지금 대법원장 임명하는 걸 이런 걸 박탈하기 위해서 뭐 가칭 뭐 대법원장 그 임명 뭐 박탈법 같은 이런 것을 이제 만드는 거라든지 네. 또 좌파의 가장 지지층들이 그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조합이라든지 이런 층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업들 내지는 조합의 그 조달 전체가 한 뭐 70조 정도 되는데 전체 이런 어떤 그 시장의 10% 정도는 이런 어떤 사회적 기업에 줘야 된다. 소위 말해서 사회적 기업 뭐 네. 산업법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 어쨌든 자기 지지층에 대한 네. 총선 어떤 지지 확보용으로 무차별 지금 네. 입법 지금 폭주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